안녕하세요. 저는 디지스트 재학 중인 ISL랩 학부생 연구원 전선혜라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 발표에서는 카이스트 AI와 구글 딥마인드의 최신 논문인 Mixture of Recursion이라는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발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왜 이 논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제 현재 LLM의 문제점, 그리고 믹스처 오브 리컬전의 핵심 메커니즘, 그리고 믹스처 오브 리컬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실험과 성능,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바로 이 기사 때문인데요. 이 엔드 오브 트랜스포머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이 논문이 트랜스포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좀 혁신적인 접근을 카이스트 AI에서 일저자로 작성했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어서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오늘날의 LLM들은 이제 인간 수준의 언어 이해와 그리고 추론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GPT나 라마, 제미나이 등과 같이 요즘 시대 LLM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범위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저희 삶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파급력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장과 같은 비슷한 혁신이라고 다들 말을 하고 있고, 주변에는 LLM 모델을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저희 모두 다 LLM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LLM의 성능에는 막대한 계산량과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컴퓨테이셔널 디맨즈인데요. LLM을 트레인하고 인퍼런스하기 위해서는 정말 막대한 단위의 계산량과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도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GPT 모델이 버전이 올라갈수록 매우 빠르게 파라미터 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제였나요? GPT-5가 나왔는데, 오픈 AI 측에서 모델의 파라미터 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 연구자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GPT-4의 파라미터 수가 수조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라미터 수가 증가하는 만큼 메모리 사용량도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특히 LLM과 같은 트랜스포머 구조에서는 롱 시퀀스를 처리할 때 키와 밸류 캐시가 이제 시퀀스 랭스에 따라 그 시간 복잡도가 제곱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GPU 메모리를 포화시켜서 대표적으로 메모리 보틀넥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컴퓨테이셔널 디맨즈, 메모리 디맨즈 크게 두 가지 축에서 효율성을 추구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어댑티브 컴퓨테이션은 예시를 들자면은 쉬운 토큰은 적은 양으로 계산을 하고 복잡한 토큰은 더 깊게 여러 번 계산을 하여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라미터 쉐어링입니다. 파라미터 쉐어링은 레이어를 공유한다던가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처럼 파라미터 수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어댑티브 컴퓨테이션이랑 파라미터 쉐어링이 각각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를 전부 다 아우르는 통합된 프레임워크는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논문이 이 두 가지의 갭을 줄이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러한 논문입니다. 이 믹스처 오브 리컬전은 이제 이름처럼 하나의 통합된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통합된 프레임워크라는 점에서 큰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라미터 쉐어링인데요. 하나의 레이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전체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댑티브 띵킹 뎁스를 통해서 의미 있는 토큰만 좀 추가적인 연산을 하고 그렇지 않은 토큰은 연산을 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리 이피션트 키 밸류 캐싱 최적화를 통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모리 보틀넥 현상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모두 모여서 하나의 시너지스틱한 베네핏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믹스처 오브 리컬전에 대한 자세한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가져와 보았습니다. 기존 트랜스포머는 이제 각 레이어마다 고유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모든 토큰이 이 레이어를 모두 다 통과해서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각 레이어마다 고유한 파라미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델의 크기가 증가하고 또한 간단한 토큰도 모든 레이어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 낭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텐션 구조에서 키 밸류는 시퀀스 랭스에 따라 시간 복잡도가 5n제곱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시퀀스 랭스가 너무 길면 메모리 보틀넥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트랜스포머 구조는 초기에는 효과적이었는데 지금처럼 수족의 파라미터를 다루는 LLM의 시대에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커시브 트랜스포머는 기존에 있던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레이어를 반복적으로 재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트랜스포머는 각 층이 고정된 순서로 한 번씩만 통과하지만 리커시브 트랜스포머는 같은 레이어 블록을 여러 번 사용하면서 이제 좀 정제하게 됩니다. 예시를 들자면은 기존의 트랜스포머는 24개의 레이어가 있으면은 리커시브 트랜스포머는 6개의 같은 동일한 레이어를 4번 반복해서 통과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재사용하게 되는 레이어는 모든 리컬전에서 동일한 파라미터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24개의 서로 다른 파라미터 셋을 저장할 필요 없이 6개의 파라미터 셋만 저장해서 4번 반복해서 통과시키면 되기 때문에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면서도 연산량이나 성능은 기존과 유사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이 리컬시브 트랜스포머는 모든 토큰이 동일한 횟수만큼 반복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그 컴퓨테이셔널 디맨즈 측면에서는 좀 불필요한 반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쉬운 토큰인데도 계속 리컬전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믹스처 오브 리컬전은 모든 토큰이 굳이 같은 반복을 거칠 필요는 없다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토큰에만 추가 연산을 할당하고 나머지는 조기에 연산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정교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믹스처 오브 리컬전은 리컬시브 트랜스포머의 레이어 쉐어링 스트레이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좀 더 정교하게 설계를 하는데 동일한 파라미터를 공유하면서 여러 단계의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적은 파라미터 수로도 깊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총 4가지의 파라미터 쉐어링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이클 쉐어링입니다. 이 방식은 모든 레이어를 순환하면서 다시 재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어 0과 레이어 2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둘째는 시퀀스 쉐어링인데요. 모든 리컬전 스텝에서 동일한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하여서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미들 사이클 쉐어링입니다. 미들 사이클 쉐어링 방식은 처음이랑 마지막 레이어는 고정된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중간에 있는 이 리컬전 블록만 사이클 방식으로 쉐어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들 시퀀스 쉐어링입니다. 미들 사이클 쉐어링과 같이 처음이랑 마지막 레이어는 고정된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이제 이 중간 부분의 블록에서만 같은 파라미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 실험한 결과 이 미들 사이클 방식이 가장 낮은 밸리데이션 로스를 기록해서
이 미들 사이클 방식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에서는 모든 토큰에 대해서 동일한 뎁스로 연산을 수행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단어가 같은 수준의 계산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nd나 the 같은 그런 간단한 단어는 금방 처리할 수 있지만 뭐 필로소피라던가 abstraction 같은 의미 있는 단어는 조금 더 깊은 사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믹스처 오브 리컬전은 이런 토큰 간의 의미적인 차이를 반영해서 라우터가 더 연산이 필요한 토큰만 다시 리컬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라우터라는 것은 비유를 들자면 마치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을 때 좀 중요한 단어는 곱씹어 보고 사소한 단어는 한번 보고 넘기는 것과 같은 그런 사고 흐름을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각 토큰마다 다른 뎁스로 처리되고 이렇게 하면은 계산량을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라우팅 방식을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엑스퍼트 초이스 라우팅과 두 번째로는 토큰 초이스 라우팅입니다. 이 엑스퍼트 초이스 방식에서는 각 라우터가 이제 각 토큰마다 이 토큰을 계속 처리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탑 K 스코어 토큰만 다음 리컬전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엑시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좀 성능이 우수하고 잘 계산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토큰 초이스 라우팅입니다. 이 방식은 라우터가 토큰이 처음부터 이제 리컬전 횟수를 할당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어, 보시면은 이 보라색 토큰은 반복을 한 번만 하고 하늘색 토큰은 반복을 두 번 하고 이 분홍색 토큰은 반복을 세 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엑스퍼트 라우팅 방식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엑스퍼트 초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계산량이 고정된다는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 20%만 처리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항상 동일한 연산량으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캐주얼리티 바이올레이션이라는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미래 토큰이 현재 토큰 처리 여부에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자는 어실러리 라우터와 어실러리 로스를 추가하여서 학습의 안정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큰 초이스 방식은 토큰의 관점에서 자기가 더 루프를 돌지 말지를 선택하는 구조인데요. 이 방식은 로드 임밸런스라는 다시 말해서 연산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어떤 리컬전에서는 모든 토큰이 몰리고 어떤 리컬전에 대해서는 처리할 토큰이 없어서 이제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는 밸런스 로스를 도입하거나 아예 로스 프리한 방식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에서는 오토 리그레시브 디코딩이란 것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각 토큰의 키와 밸류를 매 스텝마다 캐싱을 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과거의 토큰을 다시 계산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이 문제는 키와 밸류의 캐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퀀스 랭스에 따라서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모델이 깊어지고 배치 사이즈가 커지고 시퀀스 랭스가 길어지는 이 환경에서는 메모리 보틀넥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리컬전 와이즈 KV 캐싱이고
하나는 리커시브 KV 쉐어링 베리언트라는 방식입니다. 이 리컬전 와이즈 KV 캐싱 방식은 각 리컬전 루프에서 그 루프에 실제로 들어온 토큰에 대해서만 키와 밸류를 캐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들어온 토큰만 캐싱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키와 밸류 캐싱을 피하면서 메모리 사용량이라던가 IO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리컬전 스텝에서 캐시가 된 그런 토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리컬시브 KV 쉐어링 베리언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모든 토큰의 키와 밸류를 이제 최초의 리컬전에서만 계산하고 이제 이후 리컬전에서는 처음 계산한 키와 밸류를 그대로 재사용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메모리 사용량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모든 토큰이 같은 키와 밸류를 공유하다 보니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첫 번째 리컬전 스텝에서 캐시가 된 것이고 하늘색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리컬전 스텝에서 캐시가 된 토큰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한 표입니다. 여기서 K는 각 레이어에서 선택된 토큰의 수입니다. 그리고 이 N 컨텍스트의 길이이고 이 NR은 넘버 오브 리컬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키와 밸류의 메모리와 캐시 IO가 이만큼의 비율로 줄어든다는 그런 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좀 더 정밀한 성능이 중요하다면 리컬전 와이즈 캐싱을 사용하고 좀 메모리 전략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리컬시브 쉐어링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믹스처 오브 리컬전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이제 한 토큰이 어떻게 리컬전 블록을 거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이제 모든 입력 토큰은 초기 리컬전 블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루프를 통과한 후에 각 토큰의 히든 스테이트가 라우터에 전달되어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 라우터는 리컬전으로 넘길지 아니면 엑시트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중앙에 있는 그림은 전체 시퀀스 토큰들이 어떻게 리컬전 블록을 통과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리컬전을 더 수행한 토큰만 블록을 반복해서 통과하기 때문에 각 토큰마다 계산에서 쓰이는 레이어 수가 달라지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색깔의 차이가 난 것이 이제 각자 들어간 리컬전 횟수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믹스처 오브 리컬전은 모든 토큰이 똑같은 연산을 하지 않고 각자 필요한 만큼의 계산을 수행하면서 연산 자원을 되게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 과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키 밸류 캐싱 방법에 따라서 각 리컬전 단계에서 키와 밸류 정보를 동적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여기 맨 오른쪽 그림은 히트맵 실제 실행 예시인데요. 이 세로축은 레이어, 가로축은 시퀀스의 포지션이고 이제 파란색은 계산이 수행된 토큰, 그리고 하늘색은 스킵된 토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의 모든 토큰들이 레이어를 전부 다 거치지 않고 중간에 스킵되기 때문에 전체 연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믹스처 오브 리컬전을 실험적으로 이제 나타낸 아이소플롭 분석 결과인데요. 아이소플롭이 뭔지 우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이소플롭이란 이제 동일한 연산 조건 하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모델에서 보시면은 이 컴퓨트 버젯이 증가함에 따라 이 밸리데이션 로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 자원을 많이 투입하면은 계산 자원을 많이 투입해서 모델을 훈련하면은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장 작은 모델 크기에서는 바닐라 트랜스포머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믹스처 오브 리컬전의 장점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믹스처 오브 리컬전이 베이스인 리컬시브 트랜스포머 모델보다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믹스처 오브 리컬전의 추론 성능 그리고 처리 속도의 개선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인데요. 이 X축은 트루풋으로 초당 처리 가능한 토큰 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Y축은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모델의 성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B는 배치 사이즈고 이 MOR 234에서 234는 리컬전의 뎁스입니다. 여기서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좋다는 뜻인데요. 이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이 믹스처 오브 리컬전 4 모델은 이제 최대 배치, 이 맥스 배치 사이즈에서 기존 대비 2.06배의 트루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능도 바닐라보다 더 좋게 향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논문인 믹스처 오브 리컬전은 단순히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는 트랜스포머 LLM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크게 세 가지로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요. 첫째로 파라미터 쉐어링으로 같은 레이어를 여러 번 재사용함으로써 파라미터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댑티브 띵킹 뎁스로 각 토큰마다 필요한 만큼만 계산하는 다이나믹한 리컬전 구조로 계산 자원을 되게 잘 분배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메모리 이피션트 캐싱입니다. 불필요한 키와 밸류 캐싱을 줄이고 메모리 보틀넥 현상을 해결해서 더욱 현실적인 속도와 비용에 대한 효율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믹스처 오브 리컬전이라는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는 새로운 LLM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믹스처 오브 리컬전은 단순하게 구조를 바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LLM 설계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믹스처 오브 리컬전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